김성환의 시사야. 마땅히 즐길 거리가 없는 요즘, 심심한 어른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배달하는 시간입니다. 코피디 언박싱, KBS 라디오 센터 김호상 PD 오늘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더워요.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죠? 예, 저는 여름에 두뇌가 약간 하면을 하기 때문에 한 9월, 10월쯤 돼야 이제 깨어납니다. 저 예전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막 두꺼운 옷 입고 있는데 혼자 반바지 입고 막 반팔 입고 있더라고요. 저는 선풍기를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스튜디오 안에는 이제 소리가 나니까 못 들고 오는데 네. 저는 선풍기를 항상 들고 다녀서 거의 12월 초까지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집에 에어컨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에어컨 말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냉풍기를 샀는데. 그래서 냉풍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참. 예, 냉풍기 얘기를 잠깐 들었었는데 이제 써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물에다 얼음을 넣어서 찬물을 기화시켜서 이제 바람이 나오는 건데. 네. 역시 소리가 좀 크고요. 다 모든 것은 그 에어컨에 지불하는 비용은 의미가 있더라라는 것을 깨닫긴 했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쓰시긴 좋긴 좋더라고요. 호기심이 많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대가를 원래. 치렀습니다.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잘 쓰고 있습니다. 아, 참. 우리 지난주에는 영화 콰이어트 플레이스 맞아요. 얘기해봤잖아요. 예. 이 오디오를 이렇게 틀어주셨을 때 약간 전설의 고향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은 소리만 듣고도 사실 약간 기괴함, 공포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었거든요. 라디오기 때문에 사실은 더 그런 쪽에 강조를 했던 거고요. 오늘은 그러면 어떤 얘기 해볼까요? 사실 뭐 저번 주에 했던 것도 여름을 이겨나가는 뭐 더위를 쫓는 기획 이런 걸 이제 작가님하고 PD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네. 그런 걸 해볼까 하다가 뭐 공포 영화 특집, 뭐 공포 만화 특집 이렇게 가니까 제가 좀 약간 이렇게 가는 건 너무 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제 스스로 들어서 네. 되게 생각이 많아졌는데 제가 그걸 생각하다가 보니까 제가 그 스마트폰 보면은 이렇게 스크린 타임이라고 있잖아요. 네. 내가 스마트폰을 얼마나 오늘 하루 동안 썼는가. 그 자녀 감시할 때만 했어요. 저는 저를 감시할 때 썼는데 자기를 감시해요? 제 스크린 타임이 정말 비이성적으로 많더라고요. 어떻게 많은데 그래요? 뭘 쓰는데 그래요? 제가 스크린 타임이 얼마나 되세요? 진영자께서는 보세요 혹시? 저는 제일 오래 쓰는 게 네. 그 내비게이션. 여기저기 이동기간에 다니시니까. 내비게이션 보는 거 말고는 가급적 스마트폰을 잘 안 보려고 노력해요. 네. 그럼 스크린 타임이 그렇게 길지 않으시겠네요. 뭐 잘 안 보이고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에 좀 다른 걸 하는 게 더 생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저는 봤더니 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냥 사실 뭐 크게 의식하지 않고 살다가 봤더니 평균 8시간이 넘더라고요. 8시간요? 예. 그럼 하루에 3분의 1을 휴대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3분의 1은 잔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을 휴대폰을 눈 뜨고 있는 시간에 절반을 휴대폰을 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이제 뭐 지식을 습득하고 세상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라고 제 스스로에게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빨을 소린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스마트폰으로 하는 일들을 제가 그래서 스크린 타임을 보면 그 밑에 이렇게 제가 어디를 많이 갔는가가 쭉 나오잖아요. 뭘 썼는가. 네. 그 내비게이션 80%뭐 이런 식으로 네. 퍼센트가 나오는데 관심 분야의 커뮤니티들이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새로운 의견들이 올라오니까 이제 또 한 바퀴 쭉 돌고 뭐 스포츠 저 좋아하니까 스포츠 뉴스들이 계속 또 업데이트 되는 거 보고 자동차나 테크 뉴스들 업데이트 되는 거 보고 최근에 또 특히 빠져 있는 거는 제가 스스로 그냥 붙여봤는데 지식채굴이라고 할까요? 지식채굴요? 지식채굴. 인터넷에서 그냥 제가 붙인 거니까 사실 있는 말인지 없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예요. 코끼리와 하마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코끼리는 어떻게 싸울까? 코끼리의 힘은 어느 정도일까? 얼마나 세게 달릴까? 하마는 그러면 어떤 동물일까? 이런 걸 찾아보는 거예요, 계속. 계속 호기심의 궁금증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 그렇죠. 있는 꼬리에 거예요. 꼬리를 무는 호기심의 충족 이런 건데 하마가 3등이더라고요. 아셨어요, 혹시? 지구상의 생물체 중에 싸움으로 3등. 다 싸움을 붙여봤어야지 알죠. 거기 붙여봤더라고요. 다 붙여봤어요? 아프리카에서 사는 동물들이 원래 좀 크잖아요. 네. 크고 이제 거기가 이제 약간 그 약육 강식의 그렇죠. 수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프리카 코끼리를 당할 수 있는 포유류나 뭐 이런 그 동물이 없고요. 지상에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1등이더라고요.
근데 바다에 있는 고래하고는 못 싸우니까 고래가 덩치는 제일 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더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아 그래요? 아. 고래하고는 못 싸우는데 악어하고는 싸우더라고요. 코끼리하고 악어하고요. 코끼리하고 악어가 뭐 직접적으로 부딪힐 일은 사실 별로 없지만 네. 악어들이 이제 물을 먹으러 오면, 그러니까 이제 코끼리가 물을 먹으러 오면 악어가 코끼리 코를 문대요. 아 코끼리 코를 물어요? 네, 코로 물을 먹잖아요. 예. 코를 물거나, 원래 악어가 이제 육상생물을 잡아먹는 방식이 물을 먹으러 오는 애를 끌어들여서 물속으로 예. 그렇게 해서 잡아먹는데, 근데 주로 그렇게 돼도 악어가 이렇게 코끼리가 코를 한번 들면 악어가 딸려 올라가가지고 빙빙빙 돌려가지고 밖으로 던져버리는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자가 그 어린 코끼리 있잖아요. 예. 새끼 코끼리를 공격해가지고 그렇게는 된다고 잡아먹는 거 하더라고요. 봤어요. 사자 무리가 노약자 코끼리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제 혼자 무리에서 떨어진 코끼리 이렇게 공격이 되는데, 그냥 성체 코끼리하고 대적할 만한 지상의 생물은 사람밖에 없고요. 사실상 무기를 가진 사람. 그렇겠죠. 그리고 2등이 흰코뿔소, 3등이 하마인데, 하마가 생각보다 사실 생기긴 귀엽게 생겼는데 시속 50km로 달릴 수 있대요. 하마가요? 네. 그리고 굉장히 난폭하고. 네, 하마 난폭하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뭐 그런 얘기들. 사실은 뭐 까마귀가 장례식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까마귀가 장례식을 까마귀들이 이렇게 동료가 죽으면 이렇게 장례식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만큼 이제 누가 죽고 그리고 사회를 이뤄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 코끼리가 그렇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코끼리도 까마귀가 그렇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까마귀도 그렇다는 사진들을 올려놓고 이렇게 그 토론을 벌이고 있는 곳들도 있었고. 네. 그리고 범고래가 상당히 귀엽게 생겼는데 이름이 킬러 더 웨일이더라고요. 아 그건 저 봤어요. 네. 물개를 막 이렇게 막 던지더라고요. 막 물어가지고. 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물개 잡을 때 동물 얘기를 동물하고 텐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네. 지식채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렇게 찾다 보면 워낙 또 지식이 많잖아요, 인터넷상에서. 네. 사실은 예전에는 그런 걸 하려면 중앙도서관에 갔어야 되거나 아니면 국회의사당 옆에 국회도서관 같은 논문들이 있잖아요. 네. 저만 해도 대학생 때 그런 특화된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대출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줄치고 막 복사하고 이렇게 해서 지식을 얻었는데, 요즘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 호기심을 축적하려는 노력을 하면 정말 많은 길이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궁금증이 생기면은 견디지를 못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예, 제가 그렇죠? 궁금한 것들. 근데 뭐 궁금한 게 열심히 찾아보는 편이긴 한데. 다 궁금한 건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것들에 궁금증이 생기면 계속 찾아본다라는 얘기고요. 자,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청취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7819님께서 호피디님 주제 선정 센스 너무 좋습니다. 늘 재밌게 듣고 있어요. 이런 또 문자 주셨는데요. 이게 사실 그런 호기심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알아가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삶을 상당히 윤택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제 삶의 경험에서는 그런 것 같고, 그 얘기를 제가 드린 이유는 사실 오늘 주제와 연관이 있는 건데 이런 지식들을 습득하고 내가 무엇인가 더 알아가려고 하고 그 일의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에 바로 이런 오싹한 얘기들이 숨어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음모론입니다. 음모론. 네. 지금 지식책에서 이렇게 돌아서 지금 음모론까지 왔는데요. 음모론 하면 많은 분들이 요즘 실제 체감하고도 계실 거라고 그런 봐요.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또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이제 뭐 누군가가 조종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데, 국어사전적으로 정의를 보면 이렇더라고요.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의 원인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을 때 그 배후에 거대한 권력이나 비밀스러운 조직이 있다고 여기며 유포되는 소문. 이게 이제 음모론이라는 건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뭐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 같은 거 역사적으로 사실 규명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누가 왜냐하면 그 쐈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음날 살해되는 바람에. 아니 뭐 멀리 갈 것도 없고요. 백범 김구 선생. 그렇죠. 또 역시 똑같아요,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안두희 씨가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그것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는 사실 미국에서 달 착륙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음모론도 인터넷에 상당히. 세트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나사 스튜디오에서 그 미국 성조기가 왜 달에 바람이 없는데 왜 펄럭이고 있는가. 뭐 그런 거 다 찾아보긴 했네요, 우리가. 그런 음모론이 사실 그런 음모론들이 있는데 재미있고, 제가 이제 여름 특집이라고 해서 가져온 오싹한 이유는 사실 대부분 실존하는 인물이나 사건, 뭐 역사적 사실, 여기에 기초에서 생기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없는 일이 아니고 지어낸 것들이 아니고.
근데 모든 일에 뭐 당연히 말씀드리겠지만 논리적인 이유가 다 있지는 않잖아요. 예. 미해결된 사건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음모론의 역사적 사실이 결합되고 그게 미궁에 빠진 이야기일 때 그리고 그게 이제 스토리에 어떤 다른 스토리를 계속 붙일 수 있을 때 이제 음모론의 재미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달과 관련된 거는 또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음모론의 떡밥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주로 이렇게. 떡밥요? 네, 떡밥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뭔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거죠. 약간. 근데 거기에 떡밥으로 항상 나오는 게 나치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나치 그 패망한 이후에도 히틀러가 죽지 않았다. 예, 그 대표적인 거죠. 어딘가에 숨어서 계속 살고 있었다라는 그런 음모론도 있고 나치 독일이 되게 나치 독일은 여러 군데 가더라고요. 달의 뒷면에 기지를 만들어서 달의 뒷면에서 지금까지도 유대인을 말살시킬 정책을 짜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남극이나 북극의 나치가 기지를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사실상 음모론을 다룬 영화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컨스피러시 시어리라고 예전에 컨스피러시라고 우리나라는 개봉을 했었죠. 그 영화가 줄리아 로버츠하고 멜 깁슨 이 97년도 영화더라고요. 오래됐구나. 네. 그게 이제 그때 한참 이제 카페 포스터 제가 언젠가 얘기 들었던 것 같지만 카페 포스터로 컨스피러시도 많이 붙어 있었고 줄리아 로버츠가 그 러닝머신 위에서 이렇게 뛰고 예. 이렇게 멜 깁슨이 택시 기사였잖아요. 그래서 택시 기사에 택시 타면 누구 딱 타기만 하면 당신 그거 알아요? 그거 사실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다 음모예요. 당신이 그거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 해주는 장면들이 떠오르는데 지금 봐도 굉장히 탄탄한 스토리에 더구나 멜 깁슨과 줄리아 로버츠라는 아주 연기 잘하는 두 배우가 아주 좋은 리즈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 지금 봐도 아주 재밌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보실만 할 것 같고요. 그 음모에 관련된 영화도 역시 굉장히 다양한 영화들이 있어요. 뭐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다빈치 코드 같은 영화도 사실은 음모론에서 기초한 영화죠. 사실 성배라든지 뭐 그런 그 시온 스토웨라든지 뭐 거기 보면 굉장히 많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다시 음모론으로 제가 좀 돌아가면 사실은 이 분야에 상당히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미궁에 빠진 세계사의 100대 음모론이라는 책인데 데이비 사우스웰이라는 탐사 저널리스트 그리고 음모론 전문가가 쓰신 책인데 네. 이 책이 왠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호기심에 사놨을 언젠가 거예요. 호기심에 사놨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시사야 덕분에 또 재미있게 읽었는데 이 책의 서문을 잠깐 제가 인서트로 녹음을 해왔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좀 분위기가 안 날 것 같아서 전문 성우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이 진실이라고 믿어온 많은 것들이 실은 사실이 아니다. 역사는 거짓투성이다. 세상에는 당신의 접근을 원칙적으로 봉쇄한 비밀의 땅이 있으며 당신의 인생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기괴한 익명의 힘에 의해 통제된다. 모든 것은 음모이고 당신은 그것에 속아왔다. 깜짝 놀랐어요. 성우 송기원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성우 친구 한 명 소개시켜주면 안 돼요? 아니 목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사람 목소리가? 예, 그래서 제가 목소리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사실 내용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목소리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성우의 힘이죠, 사실. 제가 그냥 대고 당신이 진실이라고 믿어온 것은 이렇게 읽는 거랑 좀 다르니까. 그래서 저랑 이제 오후에 녹음을 했고요, 이 친구랑.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서문에서 나온 것처럼 모든 게 음모다. 다 거짓투성이다. 너 속고 있다. 잘 생각해봐라. 이런 게 음모론이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궁금한 게 생겼을 때 오히려 더 음모론이 확산되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런 얘기를 우리 뭐 확증 편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세상은 다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음모론만 논리가 반듯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논리적인 것만 자꾸 배우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확증 편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거지것대로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음모론에 나오는 얘기들은 너무 논리적으로 아기가 딱딱딱 맞아요. 그 얘기 자꾸 현혹되고 빠져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하고 내 머릿속의 생각이 달라지니까 확증 편향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유명인과 또 스토리 그리고 역사적 사건 이런 것들과 결합돼서 뭔가 이게 논리적인 결론을 냈는데 실제 결과와 다른 경우에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이게 뭔가 논리적인 연결이 빠져 있을 때는 이 가운데 이 연결고리에 뭐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거기에 있는 것들이 주로 CIA라든지 FBI라든지 모사드나 네. 뭐 영국의 MI6나 뭐 이런 식의 각국의 중앙 정보국들이 총동원이 되고요. 국정원은 안 들어가나 몰라. 좀 들어가면 네, 국정원도 뭐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 음모가 별로 없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점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요. 역사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도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밀 문서 공개 시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70년대 문서가 지금 공개돼서 사실 그때 뭐 워터게이트 사건이 이렇게 됐었는데 사실은 이런 것도 있었더라. 우리나라 관련되는 문서들 막 우리나라 관련된 문서들도 있고요. 그때 뭐 대통령과 어떤 비밀스러운 얘기를 했었고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더라. 이런 게 사실은 일반 대중들이 모르는 것들이 실제로 음모라긴 좀 뭐하지만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면의 사실들이 역사에는 존재하거든요, 사실.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문건 직접? 아니요, 본 적은 없어요. 중앙정보부에서 만든 문건이라는 거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왠지 느낌이. 무섭다. 옛날에 타이핑으로 쳐가지고. 일단 타이프라이터로 이렇게 친 글씨면 일단 기분이 되게 묘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일종의 대북 관련돼 있는 정보 누가 뭐 누구랑 간첩하고 연결이 됐다 뭐 이런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문건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이게 그런 거 보면 음모론이 생기겠더라고요. 맞아요. 그 모든 걸 이제 세상의 정보가 아까 이제 처음에 정보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도 세상의 정보가 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은 그 정보 간의 연결고리를 찾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그 노력들 사이에 빠진 게 생기면 생길수록 음모론은 더 확산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모든 걸 정확하게 규명해라. 그럼 사실 그렇게 될 수 있는 진실이라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그게 큰 역사적 사실일수록 더더구나 사실은 그 사이에 비하인드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정치, 경제, 역사적으로 있을 거고요. 아마. 그리고 그걸 다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도 사실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으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아까 CIA 말씀드렸지만 나사도 사실 음모론에 계속 나오는 그 단체 중에 하나고요. 미 항공우주국. 근데 나사 연구원 우리도 인터뷰하고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해가지고 같이 막 얘기 나눴거든요. 나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려고 하니까 비밀유지 각서 써가지고 얘기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조직으로 공부를 보이잖아요. 하고 있구나. 너희들 달에는 갔다 왔니?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지금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화성으로 지금 뭐 위성을 쏘거나 아니면 탐사선 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면 그거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막 의심이 뭉게뭉게 피어오르잖아요. 사실은 화성에 뭐 비밀 기지를 이미 만들었고 뭐. 그렇지. 거기에 뭐가 무기를 갖다가 같이 보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리에게 보낸 화성의 사진은 전부 어디 모하비 사막에서 찍은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음모론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 항상 또 붙는 것들이 뭐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같은 단체들 뭐 그런 것도 이제 사실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만 설명하기도 시간이 짧습니다만 뭐 템플 기사단, 상하이 트라이어드, 뭐 마피아, 큐클럭스 클랜이라고 하는 KKK, 뭐 666, 뭐 이런 식의 것들. 그래서 다빈치 코드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들었었지만 음모론에 관련된 책이자 영화죠. 네네. 톰 행크스가 주연을 맡아서 물론 댄 브라운의 책 자체가 굉장히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됐고 저는 최근에도 가끔씩 봐요. 왜냐하면 다빈치 코드가 굉장한 베스트셀러이고 사실은 대중소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그 안에 이제 댄 브라운 자체가 기호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거기에 나오는 로버트 랭던이라는 교수 자체도 기호학 교수, 하버드대학 기호학 교수 그리고 소피 느베라는 요원은 이제 암호 해독가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가지는 전문적인 지식들 그리고 뭐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들도 되게 재밌는 게 무슨 말이 이제 여기 써 있는데 그 말이 뭐 예를 들면 시사야 최고야라고 써 있는데 시사야 최고야라고 써 있지만 그걸 가지고 암호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그램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글자를 막 이렇게 시사야를 시를 뒤로 빼고 뭐 야를 앞으로 빼고 그러면 너 저리로 가 뭐 이런 식이 된다든지 동쪽 세 발짝 뭐 이런 게 된다든지 그래서 그 영화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고 우리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암호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컴퓨터 보안도 사실 암호를 걸어놓고 암호를 해독하려고 하는 사람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 세계를. 하는 사람만 알지. 하는 사람만 알죠. 그 사실은 우리도 그 세계 속에 빠져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그런 거죠. 매트릭스 같은 거죠, 약간. 근데 이제 다빈치 코드에서도 또 재미있었던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존 인물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 시온소의 그랜드마스터라는 사람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아이작 뉴튼, 뭐 빅토르 위고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걸 역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야 다빈치가 했던 단체면은 진짜 있는 건데 얘네가 뭔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식의 음모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빈치 코드도 되게 재미있는 영화이자 책이죠. 그래서 음모론에 대한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많으실 네. 것 같고. 저도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청취자 2095님께서 재미난 얘기 들으면 저도 찾아보고 있어요. 이런 얘기. 호기심이 또 있으신 분이네요. 보니까. 이하나88님. 오늘 방송 참 재밌네요. 동물이랑 달 착륙 이야기.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동물 한번 특집해 볼까요? 동물 얘기를 굉장히 재밌어 하시는데요. 저는 하마에 대해서 꽤 오래 연구했기 때문에 하마에 대해서 얘기를 뭐 하자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마 되게 괜찮은 생물이더라고요. 되게 독특한 생태를 가진 지구 최강의 성격 굉장히 개팍하고 하마 함부로 못 건드린다 그러고요. 네, 예전에 아기 하마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마 아주 뭐 배변하는 장면이 뭐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지금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한 번 해서 안 될 것 같다. 음모론 얘기도 그렇고. 네. 더 해야 바코드에 되겠는데요. 대한 음모론도 존재하고 외계인에 네. 대한 음모론 너무 많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 우리가 생각한 이유나 어떤 논리를 끼워 넣으면서 발생하는 그런 음모에 대한 얘기들 그런 얘기들은 재미있고 신비롭고 때로는 오싹해요. 그래서 여름에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다음 시간에 좀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네, 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아까 뭐 얘기하셨던 것처럼 세계사 뭐 100대 음모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하고 뭐 다음에 동물 말고 뭐 어떻게 다른 걸로 처음에 또 딴 얘기 좀 하다가 그게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어쨌든 또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음모론 얘기를 좀 더 재밌게 해보려고 합니다. 코피디 언박싱 이렇게 우리 호기심을 충족해 주는 것도 있지만 일단 재밌어야 되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주제를 갖고 오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재밌기도 하고 의미도 있어야 되고. 진짜 피디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거 나중에 이렇게 자신을 쥐어짜다 보면 진짜 훌륭한 방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쥐어짜세요.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피디 언박싱 KBS 라디오센터 김호상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